이게 20분짜리인데 제가 발표를 해서 시간을 재보니까 10분 안에 제가 끝냈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 우리는 20분 더 해도 된다. 우리 어차피 보통 미팅 1시간짜리 미팅이라서 아, 그래요? 천천히 해도 돼. 아, 제가 이걸 한국어로 음. 중간중간 얘기하느라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예. 영어로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그,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예, 봐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뉴 리뷰 준비한다고 제 순서인데 제가 빠져가지고요. 네, 제거 그 연구 주제는 충돌 회피, 오토노머스 쉽의 충돌 회피입니다. 저의 첫 슈퍼바이저는 마키스 교수님이라고 그리스 교수님 계시는데, 깨져서 나온 것 같아요. 깨지네. 아무튼 제거 콘텐츠가 백그라운드랑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모티베이션, 에임 오브젝티브스, 그리고 리터처 리뷰, 제가 프로포즈하는 메소돌로지와 노벨티, 그리고 지금까지 한 프로그레스랑 퓨처 플랜입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마리타임 4.5가 4.0이 어디 있으면 리얼리티가 될 거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아카데믹 커뮤니티와 또 많은 회사들과 오르가나이제이션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서 메인 리전은 이제 마리타임 4.0이 될 수 있을 만한 테크놀로지의 성숙도와, 그러니까 UN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정한 것을 따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 액터는 마린 오토노머스 서페이스 쉽이고요. IMO가 주장하는 그 데피니션은 a ship which can operate independently of human interaction to a varying degree. 여기서 나오는 그 degree는 이제 오토노미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요. 그 오토노미 레벨이 그 IMO가 지정한 오토노미 레벨이 네 가지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컨트롤 모드가 배에서 리모트 컨트롤, 그 다음에 풀리 오토노머스로 가고요. 오퍼레이션 모드도 오토메이티드 프로세스에서 리모트리 오퍼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자체가 오토노머스 디시전과 액션 메이킹과 어떤 사람이 점점 배 위에 어, 배에 필요 없는 그런 겁니다. 요즘 오토노무 쉽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R&D 프로젝트가 있고요. 2025년까지 풀스케일 merchantship을 디벨롭ment 하는 것이 그 많은 R&D의 프로젝트의 비전과 그런 작은 오토노무 쉽이 이제 또 해양 해운대 그 군대 해군에 또 사용되는 거와 또 이제 리서치 퍼포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 쉽의 가장 큰 문제는 IMO가 제정한 가장 베이직한 requirement가 provide at least the same degree of safety, security and protection as manned vessels. 근데 네, 그러니까 오토노머 쉽인데 이제 사람이 있는 배처럼 같은 레벨 세이프티나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된 세이프티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IMO가 주장하는 세이프 이 내비게이션의 비전을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
2019년에 된 statistical analysis를 보면은 유럽에 주로 3,000개 액시던트가 나고요. 그 중에서 65%가 사람의 그 실수가 원인이 되고요. 50% 이상이 내비게이셔널 액시던트 그리고 콜리전이 거의 한 26%가 됩니다. 이제 저희 리서치의 모티베이션은 이 나비게이션을 에이드하고 휴먼 에러를 없애고 콜리전의 프리퀀시와 시비리티를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에임과 objective는 develop a robust collision avoidance decision-making system for safe e-navigation and collision avoidance considering navigation of autonomous and conventional ships. 여기서 robust라는 단어는 high level definition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인 사람 캡틴의 cognitive ability, 그러니까 evasive decision making process를 따라하는 거고요. Low level definition은 ability to remain functioning under a range of disturbances. collision avoidance problem은 일단은 물에 있는 뭐 파도와 여러 가지 environmental condition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운행하는 배 사이와 어떤 레지스터가 되지 않은 다른 움직이는 물질 사이에서 가장 안전한 마누베링을 하는 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는 프로블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리뷰 제 리서치에 디파인한 objective는 일단 리터처 리뷰를 하고 메소돌로지를 프로포즈하고 레퍼런스 시스템 데피니션 그다음에 collision avoidance decision making 시스템의 safety analysis를 하고 리스크 매트릭스를 define하고 디지털 트윈과 collision avoidance decision making 시스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과 case study analysis 그리고 validation verification입니다. 현재로서 엔드노트에 있는 리터처는 한 500개가 되고요. 주로 연구된 분야는 collision avoidance methods for autonomous ship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decision making과 risk assess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reliability data랑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그리고 correlates rules입니다. 리터처에서 나온 메인 리서치 갭은 quantification of correlates rules인데요. 이게 두 배 가운데 충돌 회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그 subjectivity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인텔리전 마신이 이 충돌 회피를 하려면 이제 quantitative 이제 values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랑 뭐 extreme case scenario 그러니까 충돌 회피가 불가능할 때 full brake랑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향을 바꾸는 거 또한 collision avoidance decision making 할 때 센서의 uncertainty와 또한 extreme weather condition 등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배가 콜렉스 룰스를 따르지 않을 때 또한 어떤 충돌 회피를 할지 모르는 uncertainty 가운데서 어떻게 decision making을 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하는 메소돌로지는 일단 네 가지 워크 패키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플로우 차트로는 일단 리터처 리뷰를 해서 세 가지 메인 파트가 있는데 일단 레퍼런스 시스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배의 레퍼런스 시스템을 데피니션 하는 거고요. 제가 현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연구가 이제 오토시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접박하게 관련돼 있는 거라서 오토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어떤 배와 또한 리테처 리뷰에서 나오는 뭐 센서 장치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일단 제가 레퍼런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 가장 큰 엠파시스는 일단 오토노머스 내비게이션 시스템 장비인데요. 첫 번째 오운십 오토노머십의 그 상태를 인식하는 장치와 주변에 있는 배들을 인식하는 센서와 어떤 언더워터 옵서클을 센싱하는 장비와 어떤 그 주위 뭐죠? 웨더를 퍼셉션하는 센서들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토노머스 쉽이기 때문에 또한 육지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 센터랑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센서와 다른 배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커뮤니케이션 센서도 있습니다. 이제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메소돌로지는 이거고요. 일단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한 그 웨더 컨디션은 good weather, bad weather와 day and night를 여러 가지 섞어서 한 웨더 컨디션이고요. 밑에는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릴라이빌리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거는 구글링해서 예를 들어서 아네모메터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Rate를 failure를 네, 데이터를 모아서 일단 fault tree analysis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fault tree analysis의 그 스트럭처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레퍼런스 시스템에 기반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PTC 윈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importance measures들이 나오는데 빌바움이나 criticality, fuel vessel이는 여러 가지 방식의 fault analysis인데 네, 가장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얼마나 그 장비가 크리티컬하고 오토노머스 배가 가고 바다에서 그 고장날 확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트릭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제가 나중에 더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네, 애널리시스를 도와줄 거고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어떤 크리티컬 리스크 매트릭스인지 데피니션과 어떤 세이프티 디자인 리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 콜리전 어보이던스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컨셉트 과정이고요. 일단 주위 환경의 상황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센서로 인식을 네.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일단 주변 환경을 센싱을 하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인풋이 데이터 퓨전과 아날리시스를 아날리시스 모듈에 들어가서 본인 배와 다른 주변의 배에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어디로 튈지를 프레딕션 하고 그거 이에서 콜리전 리스크 매트릭스를 이제 calculation 하는 과정에서 이제 distance closest
point of approach와 타임과 여러 가지 네, 그걸로 해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이 위험한 배들인지, 예를 들어서 타겟 칩 1, 타겟 칩 5, 그리고 6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옆에 콜렉스 룰스 통해서 이 오토노머스 쉽이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지 이제 데피니션을 하는 과정이고요. 액션이 필요 없다 하면 다시 센서링 과정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액션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부터 이제 path replanning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maneuverability랑 뭐 other constraints를 고려해서 이제 새로운 스피드와 러더 앵글을 컨트롤 시스템에 줘서 이제 이 루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게 세 가지 메인 토픽이고요. 노벨티 같은 경우에는 폴트 애널리시스를 콜리전 어보이던스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 일단 노벨티와 폴트 애널리시스를 위해서 액츄얼 reliability 데이터를 mean time between failure를 사용한 게 또 노벨티가 있고요. 이 폴트 애널리시스 아웃풋 중에서 하나가 이제 safety design recommendation,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보여드렸던 collision risk matrix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충돌 상황을 정해주냐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safety analysis를 해서 new risk matrix를 definition 하는 게 또 노벨티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uncertainty 그리고 probability of failure 통해서 decision making 하는 거랑 또 fault analysis를 이제 real time으로 하는 거, 그리고 complex rules 많은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이제 네, decision making에 집어넣는 게 노벨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reference 시스템과 safety analysis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collision avoidance decision making 시스템이 제가 annual review 끝나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이제 thesis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거의 끝난 과정에서 이제 methodology를 쓰고 있고요. 리뷰 페이퍼, 네, 그 collision avoidance decision making methods for autonomous ship을 이제 쓰고 있는 과정, 그리고 safety analysis of navigation system of autonomous ship을 또 쓰고 있는 과정과 또 STAB NS 2021년 컨퍼런스에 대한 abstract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계획은 제가 교수님한테서 받은 피드백은 너무 1년 동안 리터처 리뷰를 너무 길게 잡았다가 제가 받은 리뷰 중에서 피드백 중에서 하나고요. 근데 뭐 이제 세이프티 애널리시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콜리전 어보이던스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다들 너무 생소한가? 어때요? 제가 항해사니까 네. 한번 대략 질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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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돌 회피를 하는 그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한국에서도 어떤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 옆에서 보는데, 이제 그분께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선박에, 예를 들면 뭐 오버테이킹 상황이라든지 헤드온 시츄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상황이 인식이 됐었을 때 선박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 머뉴버링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데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한 선박에 대한 모델을 예를 들면 수학적 모델을 완성하는 데도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대상 선박에 대한 모델을. 왜냐면 어떤 아까 그 연구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웨더에 따라서 엔진을 어떻게 쓰고 러더를 어떻게 쓰고 또 회피라는 거는 이 배가 어떻게 움직일 궤적을 알고 있어야 CPA, 뭐 GCPA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서만 대상 선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어떻게 해서 그런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선박은 다른 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 선박에 대한 모델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이 다른 연구원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큰 컨테이너나 큰 그러니까 작은 배들끼리 충돌 회피하면 일단 마누베링이 좀 더 짧기 때문에 더 예, 그쪽 말고 약간 좀 컨테이너십이나 좀 큰 배여서 어느 정도 그 다음 타임 스텝에 그 스피드나 그 헤딩이 별로 뭐죠? 많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 시에 충돌 회피할 것을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분은 약간 뭐죠? 그렇게 어썸션을 하고 있는 도중에 헤딩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경우에 그 알고리즘에 그 새로운 인풋을 줘서 충돌 회피하는 방식을 예,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선박의 그 프레딕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한계 중에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바울아, 저기 PPT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봐 줄래? PPT가 뜨다가 말았는데 왜 그랬지? 아니요. 거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쯤에 있던 그 플로우, 그 전체 메소돌로지가 한눈에 보이던 그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 네. 음. 어, 이거 괜찮으신가요?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요거 그렇지. 아까 전체 거. 이거. 어, 요거 말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거요? 아니 요것도 말고 미안. 요거 그 다음에 나오는 전체 알고리즘을 그려주는 거 있잖아. 예, 네. 네네, 이거.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 무슨 의미야? 어, 저희, 어,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뭐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 마누베링 모델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간, 심플한 디지털 트윈의 종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랑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기존의 어떤 그 모델이든 선박이든 있으면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말 그대로 트윈화를 시킨다는 의미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너가 개발한 모델이 있으면 충돌 방지 모델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선박에 뭐 적용이 되지만 뭔가 똑같은 모델이나 거의 비슷한 모델을 다른 쪽으로 적용하는 그런 트윈화 시킨다는 이런 개념이라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바울이 네가 하는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트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나? 그걸 잘 모르겠어. 어, 그 용어가 정확하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있는 그 메소돌로지 안에 그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트윈을 한다는 의미가 그 있었잖아. 예. 그치. 그 거기서 말하는 트윈이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해서. 아, 제가 연구할 그 배가 오토시 배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음, 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단 저 전에 하셨던 어떤 선배의 그 마누베링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음, MMG 모델이 음, 있는데 그 모델 포뮬라와 에쿠에이션은 일단 뭐 파운데이션인데 그 오토시 프로젝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배 이제 뭐 길이, 넓이, 어 뭐 엔진 숫자와 프로펠러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이 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배 자체는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오페레이션 하고 있지 않은 그러고 있지 않은데 어, MMG 모델 속에 그 오토시 프로젝트에 있는 그 배의 카렉터리스틱이 들어가는 순간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상 배를 아, 예,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그러니까 실제 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렇게 이제 네, 정의를 한 거라는 거지, 그지?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결국은 시뮬레이션 베이스다. 이 말인 거잖아, 그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충돌을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뭐 센서도 많고 뭐 웨더 컨디션들도 있고 각각의 파라메타가 있을 거잖아. 뭐 파라메타의 종류가 뭐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개는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걔네들을 조합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트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트는 게 그 모든 상황을 다 뭔가 커버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면 특정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한적인 어떤 게 가능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양에서 선박이 1대1로 오는 거면 뭐 내가 센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회피를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보고 몇 각도 얼마에서 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리그 그 기준으로 이제 틀고 만약에 틀었는데 저쪽 배가 뭐 이렇게 뭐 몇 초의 시간 동안 뭐 헤드를 뭐 내 쪽으로 틀었다. 뭐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되면 뭐 내가 반대로 튼다든지 어떻게 뭐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배가 막 몇 척이나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뭐 운하 같이 그 뭐야 뭐 아주 협곡 같은 그런 형태로 있는 그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모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특정 시나리오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틀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 아, 저는 아직 그쪽 부분을 어, 이제 뭐죠? 손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음, 지금까지 읽은 리터처를 보면은 어, 제가 여기서 사용할 것 같은 메소드가 일단은 그 AI 쪽에서 사용하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구를 보면은 특성된 시나리오를 그 계속 시뮬레이션 한 뭐 1000번 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충돌 회피가 성공적으로 될 때까지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성된 시나리오에서 제가 봤을 때는 5개, 6개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도 충돌 회피를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이야기한 그 메소드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 특정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네. 5개의 배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돌려서 그걸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네.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또 그거 한 케이스인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5개가 아니라 이제 10개야. 근데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이게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충돌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어찌됐건 그 시나리오 스콥 자체를 제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네.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아무튼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그게 충돌을 회피를 하는데 걔가 시스템의 어떤 매뉴버링까지 가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헤드를 어떻게 틀어야 되고 뭐 그 선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치면 그게 어떤 뭐 시스템에까지도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게 딱 그렇게 나오는 게 디시전 자체가 뭐 헤드 몇 도에 뭐 스피드 몇 노트로 해야 된다 이게 끝이 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하면 시스템의 바운더리를까지 디시전 메이킹이 아는 상태에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박이 충돌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단은 오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한 메소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일단은 마누베링 모델을 디지털 트윈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스템 일단 마누베링 모델 자체는 프로펠러와 모든 이제 그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알고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디시전 메이킹이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 예를 들어서 뭐 30도 각도로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마누베링 모델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 10 각도밖에 못 간다 하면 약간 트레이닝 과정화에 그 마누베링 바운더리까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제 컨셉까지만 잡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여기 시스템 안에 자체에서 러더 앵글의 바운더리 그런 거를 다 집어넣는 게 더 맞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그런 값이 실제로 안 들어가게 되면 뭐 그 1차적으로 우리가 오더를 줘서 그런 어떤 그 오더가 됐다고 치면 근데 그 회피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돌발 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배가 2대가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약간 뭐 한 1마일 그 거리에서 디시전을 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시스템을 그렇게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가는 형식으로 모델링만 되고 끝이 나는 거. 근데 가다가 예를 들어 다른 배가 중간에 다시 어떤 형태로 그 방향을 튼다던가 이렇게 되면 뭔가 또 다른 액션이 들어가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과 적용이 안 되고도 이렇게 되는가? 그런 그 잘 모르겠네. 정확하게 의미가. 다른 배가
그러니까 네. 그치, 다른 배가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때에 어떤 실시간 리스폰스가 가능한지, 그게 이제 질문인 거지,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뭐 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이 뭐죠? 폴트리 아날리시스에 나온 그 인포메이션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 GPS 같은 경우에 좀 고장날 확률이 높다 하면은 상대 선박을 약간 한 그 지도상에서 이렇게 점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범위를 넓혀서 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리아로 봐서 얘가 어디로 튈지 그리고 정확한 포지션이 어딘지 바운더리를 좀 넓히는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제가 연구를 할 거냐 따라서 네, 변화할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계속 질문해서 미안한데, 내가 물은 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시스템 리라이빌리티에 대한 거는 잘 적용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디시전 메이킹이 한 번 일어나는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예, 제가 알기로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continuous 프로블렘에 적용이 잘 돼서 뉴스. 그냥 그 다음 타임 스텝 음. 것만 디시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그게 리얼타임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게 딥 인포스먼트라고 하면 컴퓨테이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아? 그지? 네, 그러면 한번 트레이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냥 저 탑재를 한다고 봐야 돼. 트레이닝, 네,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음. 그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알겠다. 그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네. 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 뭐 기본적인 지금의 마리타임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영하기도 있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얘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논문의 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이제 그 케이스 선박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그리고 그 충돌 회피를 하는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 셋업을 하고 충돌 회피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오토노머스 베슬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골에 빗대었을 때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너가 만든 이 알고리즘이 진짜 이 선박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진짜 특정한 상황에서만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뎁스가 그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술적 아니면 뭐 수학적 그런 깊이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편적 그 임팩트가 약해지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논문의 노벌티가 조금 뭐랄까 넓게 사용이 되지 못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음.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봐서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이미 알고리즘이 트레인이 되어 있다로 가야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언설턴티가 있어도 얼마나 잘 할 수 있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가 만드는 이 프로포즈드 메소돌로지 자체가 이 선박에만 적용되는 형태의 스텝 바이 스텝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어프로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너가 만든 이 모델 있잖아. 처음에 센싱을 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 퓨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딕션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트릭을 접목시켜서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 있잖아. 전체 흐름. 요거 자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플로우 자체가 모든 배에 적용이 가능한 플로우여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가긴 하겠지. 예를 들어 이 배에 대한 데이터면은 뭐 센서든 뭐든지 간에 어찌됐건 이 배가 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긴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넣더라도 그게 무리 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또 다른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충돌 회피에 대해서는 어, 말 그대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가 그 뭐 스태티스틱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대항에서 뭐 헤드 투 헤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몇 퍼센트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몇 퍼센트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뭐 크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또 커버할 수 있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아주 심플하게 이런 거지 전체 코로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콜리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은 뭐 전체의 한 5%를 커버할 수 있다라든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뭐 그러면 엄청난 그 뭐랄까 그 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블티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노블티 잠깐만 가볼래? 네. 어, 어, 이거는 그 PPT가 아니가. 네, PPT 맞습니다. PPT가 맞아? 되게 그러니까 노블티를 이야기를 할 때, 봐봐 여기 저기 그 폴 트리를 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노블티가 되진 않아. 그뭐 폴트리와 어떤 뭐 저 뭐지 충돌 회피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뭐 결합이 된 것 자체가 노블티가 되는 건 아니고 아, 그걸 통해서 어떤 예측이 가능한지 예측의 릴라이빌리티가 얼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 이게 노블티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뉴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노블티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엑셀런스라든지 아니면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노블티를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노블티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이제 독창성 이 부분이 또 있어.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연구를 했다면 독창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독창성은 다른 사람이 한 충돌을 방지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너가 한 그 알고리즘의 거리가 얼만큼 있는지,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독창성이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임팩트라는 거. 임팩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가 만든 메소돌로지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게 이제 임팩트.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contribution. 그러니까 어떤 contribution을 할 수 있는지. 너가 만든 게 인더스트리에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여기에 담아야 돼. 그걸 정리하는 게 노벨티거든. 그래서 다음에 그 노벨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어떤 메소드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임팩트,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논문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니까. 죄송한데 그 보편성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이 연구를 끝날 때까지 커버한 그 시나리오와 포시빌리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자체가 되게 보편성이 넓은 이유가 트레이닝 통해서 시나리오만 많다면 모든 시나리오에 트레이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을 봤을 때는 보편성은 되게 넓은 건데 그냥 메소드 자체가 보편성이 넓다라고 제가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연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보편성 있게 연구했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질문이 이런 거 같은 거야. 예를 들어 너가 뉴턴 법칙을 사용해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쓴 뉴턴 법칙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딥러닝 자체의 보편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걸 사용을 한 그 결과가 얼마만큼의 프레딕션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그 충돌을 방지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뭐랄까 수치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하냐면 너가 만든 그래서 그 모델이 앞으로 사고를 얼마나 예방해 줄 건데라는 게 궁금해. 결과적으로 만약에 진짜 궁금한 질문을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그거야. 그래서 너가 만든 그거를 사용하면 얼마나 충돌이 줄어드는지, 몇 퍼센트 줄어드는데,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이야기거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 다른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 듣는 사람은 너가 만든 그 메소돌로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admire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너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래서 너가 만들어낸 컨트리뷰션이 뭔지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라는 게 제 메소드의 리미테이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트레이닝에 그 다른 배들이 그냥 같은 헤딩과 스피드를 안 바꾸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자체는 이게 현실에서는 스피드도 바뀌고 헤딩도 바뀔 경우에는 제 모델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거는 그게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지, 한계. 그럼 그거는 너의 모델을 사용할 때의 그 어썸션이 되는 거야. 그는 맞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만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상황에만 모델을 사용. 그러면 그런 어썸션들이 이렇게 많으면 실제로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가능한 한 그 어썸션을 갭을 줄여 나가면 나중엔 어썸션이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적화 만들어내면 그게 보편성이 엄청 커지는 거지. 결국 이해가 되지.
그게 이제 박사 과정 내에서 다 끝이 뭐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너가 만들어 놓은 어썸션을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너가 더 디벨롭을 해서 그 어썸션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모델을 더 개발하면서 나중에는 언젠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겠지. 네. 아유, 너무 이야기를 내가 너무 길게 일단은 예. 그럼 뭐 일단 발표는 잠깐 여기까지 우리 하기로 하고 제가 다시 그 얼굴 보는 모드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진짜 다들